손흥민은 경기 시작을 앞두고 상대 감독과 포옹을 나누는 낯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팀 성적과 최근의 어두운 배경이 사라져 있었고 포트는 캡틴이 아니라 함부르크 소년의 얼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반니는 어떻게 손흥민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고 두 사람의 오랜 스토리는 왜 축구를 넘어 사람 사는 이야기일까요? 손흥민에게 최초의 반니는 그저 세계 4대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원톱 포메이션에 있어 반니 스텔로이보다 적합한 인물은 없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과 함께했던 무린유가 자기 팀도 아닌 메뉴 선수에게 남겼던 말입니다. 초등학생 손흥민에게 드린 팀은 메뉴였고 그 시절 축구는 손흥민이란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나도 프리미어 리그에 가고 싶다는 꿈도 함께입니다. 결국 함부르크에서 출발한 소년의 여정에서 어릴 적 아이돌이 눈앞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였을지는 그의 표정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정말 훌륭한 재능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나는 게 너무 기대됩니다. 금방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선수가 아니라 완전히 팬의 얼굴을 하고 있던 손흥민에게 반니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던 이유는 합류 시점부터 먼저 말을 걸어오던 살가운 선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지성을 알고 있냐고 물은 반니의 첫 마디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눈앞의 소녀는 그 박지성과 자신을 보고 자라서 여기까지 도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손흥민의 반응은 그저 열광이었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자랑해야 할 특종이었습니다. 반니 형이 나보고 재능이 있는 선수라니 형님 정말 영광입니다. 이게 나 맞아? 정말 맞는 거지? 영광입니다. 손흥민이 살아오며 축구로 몇 번의 칭찬을 들었을지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엔 분명하게 반니가 있었고 10대 소년이기에 가능했던 글자로 전달되는 초월적인 설렘은 낯선 해외 생활에서 만난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이 무대에서 분명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선수의 보증이었고 손흥민 본인조차 사실일까를 의심했으며 반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에겐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어린 선수들에게 살가운 유형이 아니었고 엄청난 승부욕으로 많은 선수들과 경쟁 관계를 형성했던 전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맨유 군단에는 거친 성격으론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 호날두와 가장 대립했던 대사는 반니였고 서커스 나에라는 희대의 대사를 남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에겐 호날두 또한 자신의 드림팀 공격수였고 호날두의 스텝 오버를 보고 자랐으며 심지어 1년 시절 내내 연마했고 현재까지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니에게 손흥민이 서커스 단원이 아니라 그저 재능 있는 선수가 된 장면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인간관계의 공교로움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유소년들은 처음 1군에 도착하면 감독과 동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가진 기술을 다 선보이려 노력하고 이는 데뷔 시점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니의 눈에 손흥민은 그냥 재능이었고 같은 스텝 오버이지만 전혀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반니는 현역 내내 수많은 포지션 경쟁자들을 만났고 그들 대부분을 제압하고 세계 정점에 오른 사람이었지만 손흥민과의 관계에선 그저 존중만이 남았고 소년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줬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누군가에겐 1년의 기억이 평생의 감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손흥민에게 반니가 그랬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고 타인을 통해 반니의 이름을 듣는 그의 표정은 다시 한번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반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중하는 남자에게 전할 수 있는 최상급 표현인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반니는 17살 때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 피치에서 스타가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유스틴 콜라보를 시작했고 루트가 오자마자 체인지룸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스타스트로크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체인지룸에 앉았습니다. 반니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니는 당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스트로크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발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인지룸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인지룸에 갔습니다. 그리고 반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대답이 정말 의미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수능 선수와 스타들이 그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통해 나에게 아무 일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말에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빠처럼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많은 조언을 주었습니다. 반니가 손흥민을 특별하게 대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손흥민 나이였을 때는 내게 조언해주고 지도해줄 선배가 없었다. 손흥민을 위해서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다. 그저 자신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누군가에게 채워주고 싶었고, 언행은 일치했으며 손흥민의 득점을 경쟁자의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후배의 득점으로 행복해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반니가 집에서 TV를 통해 함부르크 경기를 시청하다 손흥민의 골이 들어가자 소파에서 뛰어올랐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다. 어린 손흥민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손흥민 같은 선수와 함께 뛰는 건 대단한 일이고 나도 그처럼 16살만 어렸으면 좋겠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레알을 떠나 함부르크에 왔다는 것은 황혼기를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이름 앞에는 세계 4대 스트라이커라는 호칭이 함께하지 않았고 메날두 시대란 새로운 세상이 열린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를 앞둔 쓸쓸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16살 어린 소년의 비상에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농담의 소재로 삼으면서까지 손흥민의 빛나는 미래를 강조했고 소년이 처음 일군 라커룸에 나타난 그날부터 한결같았습니다. 심지어 함부르크를 떠나는 날에도 그랬습니다. 손흥민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는 언제든지 내게 전화해도 된다. 당시 인터뷰는 한국 언론사가 아니었고 손흥민은 함부르크 최고의 스타가 아니라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반프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발리는 그의 이름을 측정하며 메시지를 남겼고 심지어 소속팀이 바뀐 이후에도 함부르크를 방문한 날 훈련장을 찾아 손흥민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습 경기에서 부진했던 손흥민의 표정은 그 또한 승부욕의 화신이라는 생생한 흔적이었고 눈앞에 발리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 슈퍼스타 발리가 손흥민에게 잘 보일 이유는 하나도 없었고 한국 사람 중에서도 굉장한 축구 팬이 아니라면 몰랐을 당시 손흥민을 통해 발리가 얻을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손흥민이란 이름을 뱉어냈고 소년이 느끼기엔 그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발리에게 손흥민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기만성형 선수에 가까웠고 손흥민처럼 10대에 나타나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최고의 선수들은 대체로 10대 프로 계약을 맺고 그의 인생 라이벌 클루이베르트의 경우는 한국 나이 고등학생 무렵부터 이미 전국구 스타였습니다.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두 공격수의 시작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발리는 22살까지 헤이렌베인 유소년팀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입니다. 그가 손흥민의 다이 때에 조언해줄 선배가 없었다는 말은 당시의 팀원을 무시한 발언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프로 계약에 실패하고 유소년팀에 남아있던 발리에게는 당연히 오래도록 선배란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하나 프로로 떠나거나 축구의 길을 접을 시점에 여전히 아카데미 소속이던 당시 발리의 상황은 마치 애견샵에서 덩치가 제법 커진 강아지와 어제 들어온 작은 강아지가 함께하고 있는 아픈 장면과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받지 않는다면 미래란 불투명했고 이미 커버린 덩치는 창창한 10대 선수들에 비해 무기가 아니라 악재였으며 성장이 절실했지만 발리의 눈앞에는 아기들만 가득했을 시점입니다. 반전은 1998년 헤일렌베인이 아니라 아인트 후반의 선택을 받고 프로 계약에 성공했고 그 3년 후 퍼거슨 경의 전화를 받고 맨유에 입성합니다. 늦게 출발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날아가 버린 드라마틱한 현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 무렵에 손흥민을 만났습니다. 자신과 달리 10대의 나이에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를 만난 소년을 위해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떠났습니다. 독일어도 서툴었던 손흥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축구가 아니라 어쩌면 적응이었고 자신에 대한 리듬이었습니다. 유망주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현지 적응 실패라는 말이 함께 들리지만 손흥민에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일부 득점은 그 시절 발리골을 닮아 있습니다. 포트넘 초기의 손흥민의 득점에 발리의 이름이 함께 호명되기도 했던 이유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손흥민은 발리의 이름과 함께 불리지 않게 되었고 PL 득점왕 혹은 캡틴 같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레스터의 감독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보다 먼저 포옹을 나눈 그 순간, 그곳은 런던이 아니라 함부르크였습니다. 손흥민의 인생에는 발리 스텔루이가 있었습니다.